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 연구교수 윤주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먼저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지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처음 들었거나 내지는 이 설명회가 첫 번째인 학생들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내지는 스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많다고 하니까 오늘 조금 자세하게 웬만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원장님께서 인사말 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다른 기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전공이나 이중 전공, 부전공과 달리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교육 과정을 직접 설계해서 이수하는 자기 주도적 전공을 우리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 학교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에는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자기 설계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대학은 아니겠죠. 네, 대학마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융합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반 융합 전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랑 뭐가 차일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일반 융합 전공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융합 전공은 이미 학교에서 또는 학과에서 만들어 놓은 융합 전공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학과나 또는 연구소에서 융합을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가시면 융합 전공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들을 같이 엮어서 교육 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뭔가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어떤 큰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이렇게 도입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도 말씀하셨죠. 요즘에 융복합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과 학생이면서 이과 전공을 같이 융합해서 듣거나 또는 이과 학생이면서 문과의 과정을 같이 들어서 우리 학교는 특히나 문과 중심의 서울 캠퍼스는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이과 과정을 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진로와 또는 적성에 맞는 것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융복합 교육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공을 설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들어온 전공이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내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중 전공이 본인의 하고자 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나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2학기 때 지금 이중 전공을 고르잖아요, 그죠? 그럼 고르고 나면 2학년에 진입을 했어요. 이중 전공을 전공과 달리 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또는 내가 했던 거는 지금 이중 전공에다가 뭔가 다른 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전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충족되지 못한 다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우리 대학에 있는 전공 이수 제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첫째, 주전공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1학년 2학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 전공을 할지 부전공을 할지 선택을 하죠. 또는 전공 심화를 할지, 그죠? 했을 때 이중 전공이라는 곳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자세히 보시면 우리 외대는 이렇게 전공 이수 제도가 전공 심화에다가 전공 심화만 하는 단일 전공도 있고요. 전공 심화에다가 부전공을 더하는 21학점만 더해서 하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본 전공에다가 플러스 또 다른 이중 전공을 하나 더 하는 게 있죠. 물론 그 학번에 따라서는 취득해야 되는 학점이 보시는 바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중 전공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로 진입하는 이중 전공이 가능한 학과에서 이중 전공을 하는 제도가 첫 번째가 있고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이죠. 왼쪽에서 보는 일반 융합 전공.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2개 이상의 학과나 연구소가 융합해서 만들어진 전공. 대표적인 게 브릭스 전공이 융합 전공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이런 전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반 융합 전공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융합 전공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난 여기에다가 뭔가 다른 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내지는 나만의 전공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른쪽에 보이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보이시죠? 들어가는 건데 그 말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도 이중 전공의 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중 전공 내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있으면 오케이. 하지 않겠죠? 그 전공을 선택하면 되니까 이미 정해진 길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일반 융합 전공을 봤을 때 나의 관심사가 있다.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우리 학교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중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전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우리 학교에는 없으나 타 대학교에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설계하고자 하는 융합 전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교과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자, 자세히 다시 봅시다. 우리 대학에 없는 전공을 설계할 때 첫 번째 스텝은 이제 본인의 관심 분야와 유사한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대학도 조사를 쭉 하는 거죠. 전공명하고 교과목명을 쭉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살펴본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교과 과정의 교과목들이 우리 해당 대학에 똑같은 과는 아니지만 각각의 과들의 리스트, 교과목 리스트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양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봐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슷한 교과목이 있다면 그 교과목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쉬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선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캠퍼스, 여러분들 이제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니까 서울 캠퍼스에는 없어요. 해당하는 전공의 교과목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 글로벌 캠퍼스를 모으거나 또는 글로벌 캠퍼스 학생이면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전공 과목 또는 교양 과목들을 쭉 살펴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살펴보았는데도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우리 UX 심리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예전에는 심리학에 관련된 것들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타 대학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타 대학으로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교과목 또는 전공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거기서 이수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스텝이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융합하고자 하는 교과목명이 나오겠죠.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계획한 교과 과정과 관련된 학과 교수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학문적으로나 또는 교육 과정이 초, 중, 고급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적절성을 검토를 받으셔야 되고요. 검토를 받고 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대학에 없는 전공을 설계를 할 때 교내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교외에 있는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교내 전공을 활용을 할 때는 왼쪽에 보시는
본 걸 보면 교내 기존 전공을 융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경영학과와 경영학과 내에 있는 교과목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있는 교과목을 두 학과에서 각각의 교과목을 융합을 해서 미디어 경영학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손쉽게 진입을 할 수 있고요. 내지는 지금 여러분들 들어올 때 받았던 그 브로셔 중에 마이크로 전공이라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새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작은 전공이에요. 12학점을 따면 획득을 하면 취득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은 마이크로 전공이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다, 융합할 수 있는 전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엮어서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상담 UX 심리 전공에서 UX 심리학이라는 마이크로 전공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통계학과에서 통계 사이언스,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마이크로 전공을 만들었으니까 이 두 과정을 엮고 거기다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있는 일부 교과 과정을 엮어서 같이 융합을 해서 마이크로 전공 들과 각각 엮으면 마케팅 사이언스 전공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기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어떻게 이수가 되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되면 가장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받은 가이드북에도 있고요. 그 가이드북이 어디 있냐면 지금 중간에 보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 마지막에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시면 영상과 함께 가이드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 대학에 없는 전공을 설계를 하는데 우리 대학 내에 적절한 교육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학점 교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학점 교류 MOU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매 학기마다 방학 때 이번 2학기에 신청할 학생들은 아마 7월쯤에 공지가 떴던 것 같아요. 항상 이건 학사 공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캠퍼스별로 가능한 대학과 아닌 대학, 그리고 가능한 대학에서 몇 학점까지 가능한지도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고 이제 학점 교류 신청 과정 여기 보이시죠? 7월에는 2학기 거, 12월에는 1학기 거 공지 확인한 다음에 수학 계획서랑 쭉 작성을 한 다음에 해당 대학 일정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진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타 대학과 뭔가 융합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꼭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공지사항을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다르죠. 캠퍼스별로 사실은 최대 수강 가능 학점도 조금씩 다르고요. 학교별로 다르거든요. 이 리스트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대학에 있거나 또는 국내에 있는 과정이 있어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러지 않고 사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전공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가장 먼저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전공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전공을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 대학에서 가장 근접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사례를 먼저 조금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거기에서 빼고 넣고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 또는 처음에 얘기했던 학교 내에 있는 전공이나 또는 내 다른 타 대학에 있는 전공으로 융합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공 설계 지원센터에 오시면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전공 설계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텝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설계 시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전공 설계 시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공을 융합할 때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존 전공
또는 일반 융합 전공과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유사한 전공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유사하다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융합 전공이나 또는 기존 전공을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 2개 이상의 그 전공들을 섞었을 때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설계융합 전공이. 그리고 교과 과정을 구성을 할 때 학점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교과목의 총 학점을 한 60학점에서 75학점 정도 일단은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중 전공은 몇 학점 이수하셔야 되죠? 42학점을 이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많은 교과 과정을 구성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나서 진입을 했을 때 들을 수 없는 교과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폐강이 된다거나 내지는 상황에 의해서 그 학기에 열리지 않는다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백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60학점에서 75학점 정도를 구성하셔야 되고 구성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 교과목을 지정해야 됩니다. 물론 원래 학과에서 정해놓은 필수 교과목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서 융합하고자 하는 것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을 지정하셔야 되고 실제 이수 과목은 당연히 42학점 이상이어야 되겠죠. 이래야 이중 전공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공명과 학위명도 여러분들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전공명에 융합한 학과의 명칭을 꼭 아까 미디어 경영처럼 미디어를 놓고 싶다 또는 경영을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21학점 이상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경영학과의 과목들이 21학점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학위명과 전공명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의 이름을. 그래서 21학점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전공 학점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의 교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중급, 고급이 적절하게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이수한 과목들도 여러분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이수 표시하는 곳이 있거든요. 표시를 하시면 되고 하지만 학교에서 권장하는 거는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과과정 설계 시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일부 교과목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외 학점 교류를 해서 포함시켜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점 교류 가능 대학이 어딘지 이수 가능 그 해당 대학의 이수 가능 학점이 얼마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매 2학기마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 공고가 보통은 10월 초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조금 부탁을 드려서 학종지에서 아마 9월 달에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 공고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청서를 가안이겠죠. first draft이겠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그걸 가지고 학과별로 일단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그 융합하고자 하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이메일로 컨택하시고 직접 만나는 대면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셔서 어떤지에 대한 거를 면담을 받으시고 컨펌을 받으신 다음에 완성을 하셔가지고 신청서를 10월 말에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융합전공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의를 해서 11월 초에 심의를 하게 되면 승인이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11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부터 올해라면 내년 1학기부터 이제 이 과정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과정으로 이중 전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청 자격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인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이중 전공을 신청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재학 연한 내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생들, 그리고 재학 연한 내에 학점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이 말은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아니고요. 2학년 학생들은 해당되겠죠. 1학년일 때 이미 이중 전공을 선택했어요. 이중 전공을 해서 2학년 때 하고 있다가
한 번 바꿨어요. 그럼 이미 두 번의 기회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올 2학기부터는 이중 전공을 변경 횟수가 정해져 있지, 제한이 없어요.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학년 학생이 대부분 보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한번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한 번 더 했는데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3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4학년 학생도 사실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이 이번 학기부터 조금 바뀐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면 힘들거든요, 사실. 진입하기는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아마 어려움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전공 학생 또는 자전으로 듣는 학생들이 신청해야 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설계한 것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주변 친구들 중에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일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전에. 그래서 오히려 이수를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 과정은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관련 학과 두 번째 보이는 관련 학과 사무실 문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타 학과, 그러니까 내가 융합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그 대학 타 대학 학생,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로 여러분들이 융합 전공을 하려면 수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 학기마다 가능한지 아닌지를 전공 설계를 할 때뿐만 아니라 매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설계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전공설계센터의 브로셔도 여러분들한테 드림백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가면 저희가 전공 설계 상담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놓았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1대1로 신청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나오는 이수 신청서가 대략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학과에서 해당하는 컨설팅 교수님과 의견을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컨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메일로 교수님이 만약에 뭐 해외에 가 계시거나 그랬을 때는 이메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면을 권장합니다. 대면으로 보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설계를 촘촘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들어와서 실패하지 않는 중요한 아마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런 것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에 나와 있고요.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미승인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 전공과 차별성이 떨어질 때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융합한 게 시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혹시나 졸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초급 또는 어렵지 않은 것들로 엮었다면 그것도 미승인이 되는 사유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들이거든요.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나 타대학 과목 이수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나요? 라는 거는 우리 원래 소속 내 개설 과목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캠퍼스 간 당연히 교차 가능하다고 했고요. 타대학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대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컨설팅을 받기가 아마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교수님들 만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장해요. 이메일로든 아니면 여러분 직접 찾아가서라도 한 번씩 만나보시길 권하고요. 선발 후 교과목의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하지만 이유 없이 가능은 아니고요. 교과 과정 변경 및 폐지에 따라서 아마 그 과목이 없어지거나 해당 학기에 없거나 뭐 이런 식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설팅 승인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술적인 엄밀함 또는 학생 취업이나 미래 진로 개척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과정이고요. 제1 전공 교과목도 아마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주전공 교과목이 학습 설계 융합 전공의 이수 과목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네, 되죠. 당연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전공을 학점을 다 채우고 남는 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원래 전공을 해야 되는 학점이 54학점인데 54학점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빼서 이중 전공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해서 그걸 융합하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른 대학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설계 전공, 자기 설계 융합 전공, 뭐 학생 설계 융합 전공 이런 것처럼 서강대 또는 서울대, 성균관대에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 대학들의 학생 설계 전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벤치마킹 하기에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사례뿐만 아니라 네. 여기까지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났고요. 나중에 아마 끝나고 나면 또 질문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메모해 두셨다가 저한테 질문하시면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